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6강에서는 그동안 미래교육에서 자주 언급되었던 개발 맞춤 교육에 대한 이해를 위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스마트 에듀케어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랬듯이 본강에서도 동영상 시청은 QR코드를 스캔해서 개인적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영상에서 미래교육, 개별 맞춤 돌봄 및 교육, 그리고 스마트 에듀케어 플랫폼까지 소개를 했는데요. 현재 스마트 에듀케어 플랫폼은 무료로 보급돼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많은 변화를 보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1강에서 인공지능 시대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데이터가 부족하다라고 한 것을 기억하나요? 영상에서 우리 보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난 2019년부터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가공, 처리하여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은 데이터를 통해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데이터는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체계적으로 조직한 결과물이라고 어, 사전적으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현실 세계에서 관찰 가능한 사실이나 측정하여 수집한 값을 이야기하는데요. 반면 정보는 이런 데이터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상황에 맞게 분석하거나 해석하여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받는 것을 정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데이터와 정보가 같은 의미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데이터와 정보는 이렇게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리하여 사용하면 참 좋겠고, 그것을 실제적인 우리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의 사례를 들어서 그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가 좋아하는 친구는 누구야? 라고 해서 개별 아이들마다 좋아하는 친구들에 대한 데이터를 다 수집했다면 그것은 개별 유아들이 좋아하는 친구들을 수집했다면 그것이 바로 데이터입니다. 유아들이 좋아하는 친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학급 내 또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예를 들어 사회적 지위에 대한 관계에 대한 정보를 준다면 그것이 바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석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급 내의 또래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교사,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친구들을 기반으로 해서 분석된 정보, 학급 내 또래 관계를 교사가 파악하고 있다면 우리 교실에서 누가 소외아이인지, 누가 배척아이인지를 쉽게 알 수 있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아이들의 개별 맞춤과 돌봄, 학습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스마트 에듀케어는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개별 맞춤 돌봄 및 교육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강의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개별 맞춤 돌봄 및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가 수집돼서 플랫폼 안에서 질 좋은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정누리과정은 미래교육의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별 영유아의 관심과 흥미를 기반으로 학습 경험을 지원하여 미래 인재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길러주도록 교사들은 교육 및 보육 과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사들은 아이들의 생활과 놀이를 관찰하고 이를 수집하고 기록하게 되는 것인데요. 관찰 수집된 기록을 활용하여 교사는 개별 영유아의 관심과 흥미를 발견하고 발달 수준을 파악하여 개별 맞춤 돌봄과 교육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명의 교사가 여러 명의 영유아들과 생활하면서 이를 실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개별 맞춤 돌봄 및 교육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즉, 관찰을 통해 기록이
해당이 되는데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발견한 현직 교사가 말하는 관찰 기록의 어려움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인스타그램에 이런 포스트를 올렸어요. 원장 선생님께서 선생님에게 선생님 관찰일지 언제 쓸 거야? 선생님은 쓸 시간이 없어요 라고 답변을 하니까 원장 선생님께서 그건 다 변명이지. 나는 초임 때나 야근했지. 경력 쌓고 나서는 업무 시간 내에 다 퇴근하고 다 끝내고 퇴근했어 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럼 왜 나는 야근을 해도 끝내지 못하는 걸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원장 선생님께서 선생님은 손이 느려서 그래 라고 답변을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내가 정말 손이 느린가 하고 타자 연습을 해봤더니 평균 1분 안에 아니죠. 평균 타수가 625타를 100% 정확도로 치는데 14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손이 빠른 거죠. 그래서 의구심을 갖고 왜 일을 해도 줄지 않을까 하고 간단하게 그 계산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본인은 어린이집에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20명의 아이들과 생활을 하는데 한 달에 아이들마다 8개의 그 관찰 항목에 해당되는 8개 영역의 관찰 기록을 작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합학 아이들과 함께 교실에서 생활하고 헤어지는 시간이 오후 5시라고 해요. 그럼 5시 이후에 관찰 기록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8개의 영역이 수몇 명의 아이들을 기록을 하려면 이제 9개 영역으로 바뀌었나요? 네, 9개 영역을 20명의 아이들 것을 하면 180개가 되고 22일 평균 했을 때 8개의 항목을 이제 작성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이 작성을 하는데 하나를 작성하는데 5분 정도 걸린다고 계산을 했을 때 하루에 40분 정도는 관찰 기록에 근무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작성해 본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텐데요. 5분 안에 작성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 그렇다 할지라도 하여튼 5분 안에 작성을 한다 했을 때 어느 날 그 교사 교육이 있어서 하루 밀렸어요. 그리고 또 어떤 날은 부모님께서 상담을 요청해서 또 하루가 밀렸어요. 그리고 또 연차가 있어서 휴가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공휴일이 있고 명절이 있고 이러다 보니 차곡차곡 관찰 기록이 쌓이게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관찰 기록이 밀리는 것은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옆에 이렇게 천수천안의 이미지를 딱 올렸더라고요. 자, 이렇게 굉장히 위트 있게 선생님이 관찰 기록에 또 개별 맞춤 돌봄 및 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했는데요. 스마트 에듀케어 플랫폼에서는 교사들의 업무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업로드하게 되면 텍스트가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현재 개발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기록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분석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렇게 누리과정 영역별로 개별 아이들에 대한 분석을 해서 학급별로 개별별로 누리과정에 대한 수준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수준을 기반으로 해서 생활기록부에 모두 연동을 시켜서 선생님들이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 생성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는데요. 대신 이것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려면 관찰과 기록이 성실하게 수행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수집이 일상생활 속에서 또 어린이집 교실 안에서 유치원 교실 안에서 아이들과 관련되어 있는 생활과 놀이와 발달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수집하게 되면요. 그 현실 세계 속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플랫폼에 업로드하고 그 업로드된 플랫폼 안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다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 정보들은 우리가 의사를 결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하루 첫놀이라든가 놀이가 지속되는 시간이라든가 놀이의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면 이 아이들의 개별적인 특성으로 놀이의 흥미나 관심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보통 아이들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4가지에 대한 어떤 그 팁을 좀 드리게 되는데요. 본강에서는 그렇게 다 팁을 드릴 수는 없지만 2번째인 목적을 가진 놀이 수집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관찰과 기록을 아이들의 일어나는 놀이 현상만을 가지고서 관찰하는 사례들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의 목적이 있을 때는 그 목적에 적합한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먼저 교실에 들어와서 놀이하는 공간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놀이는 무엇인지, 그때 함께 놀이하는 친구는 누구인지만을 만약에 다 수집해서 일주일 정도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본다면요, 이런 아이들의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민들레라는 친구는요, 늘 우울한 감정으로 오는데 책 보기를 일주일 동안 진행했고, 그리고 혼자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아이가 또래 안에서 어떠한 관계일지도 해석을 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 이렇게 혼자 놀이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교실 내에서 어떤 이슈를 만드는 유아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는 선생님들의 눈길을 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다 보면 이 친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놀이를 하고 싶지만 내가 다른 친구들과 놀이하고 싶은 그 관계 맺기의 시작이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렵기 때문에 혼자 놀이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혼자 놀이하는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사가 개별적인 맞춤 돌봄과 학습이 지원돼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관찰만으로는 이런 게 잘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는 아이들의 구체적인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관계를 가지고 수집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선생님들이 일일이 예를 들어 표를 만들어서 직접 기록을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지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에듀케어 플랫폼 안에서 자동 수집해서 분석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스크린 안에서 예전에는 교실에 보드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융판이 앞뒤로 있는 그런 칠판이 대집단 활동 시간에 많이 쓰였는데요. 요즘에는 IPTV가 대부분 교실 벽면에 부착이 되어 있어서 또 어떤 기관에는 터치 스크린으로까지 업그레이드 된 그런 보드가 사실 이제 붙여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보드를 활용해서 이러한 스마트 에듀케어 플랫폼을 송출시키고 아이들이 이게 터치만 가능해진다면 아이들이 직접 자신의 등원, 그 다음에 그림 그린 거, 그 다음에 급식과 관련된 거, 등원과 하원의 어떤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수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 교실에서 가장 먼저 하는 놀이도 수집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수집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랫폼 안에는요, 인공지능 기술이, 안면인식 기술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IPTV나 또는 터치스크린 또는 스크린 보드 안에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다면 아이가 보드 앞에 서서 있는 것만으로 인공지능은 이 아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줍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아래 하단에 있는 얼굴들 중에서 자신을 선택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 나의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순간 출석도 입력이 되고 또 인공지능이 오늘 등원하기 전에 너의 마음이 어땠는지도 물어봐 주는데요. 이때 이렇게 마음을 물어봐 줌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감정들이 존재하는데 사실 아이들은 그런 감정들을 잘 구분해서 인식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어떠한 경험들이 어떤 감정들과 연결이 되는지도 인식을 하게 되고 다른 친구들과의 교류 안에서도 다양한 감정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이 스마트 에듀케어 플랫폼 키즈보드를 사용하면서 어떤 아이는 늘 오면 행복만을 눌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와서 외로움을 누르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너 왜 외로움을 눌러? 행복을 눌러야지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외로움을 누른 친구가 우리 집에는 형이 한 명 있는데 형이 집에서 나랑 놀아주지 않아. 그래서 나는 집에 있을 때 외로워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늘 행복을 눌렀던 친구는 어떤 감정들이 다양한 감정들이 존재하는데 어떤 나의 경험들과 이 감정들이 함께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보드판에 지금 보고 계신 이 스크린의 화면을 계속 그려내면서 다양한 감정들을 말하고 자신도 어떤 경험들과 자신의 감정을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선생님들이 이 키즈보드 안에 교실의 그 환경을 사진으로 업로드만 해놓으면 아이들은 자신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놀이 공간을 선택만 하면 그 놀이 공간이 집계되고 수집되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아이들은 이러한 결과들을 가지고서 어떠한 그 결과들을 볼 수 있는지 그 데이터 수집에 대한 결과들을 다른 친구들과 또 공유할 수 있는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경험들은 아이들이 자신이 하는 행위들이 데이터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걸 이해시켜주고 수집된 데이터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거야 말 거야에 대한 경험들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한 아이들이 이해 그리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들을 실제 이런 놀이 컨텐츠를 통해서 아이들은 알아가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은 자신의 데이터들을 공개를 누르면 공개할 수 있고 비공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앞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나의 얼굴도 있었지만 친구 얼굴도 있었고 또 학급에 대한 아이콘도 있는데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비교해서 데이터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8시 5분에 등원을 했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느 정도 등원을 그 시간에 했는지 또 내가 등원한 시간들은 요일별로 어떠했는지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들은 어느 정도 지금 등원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집된 감정 안에서도 우리 반의 지배적인 그 감정들과 나의 일주일 동안 흘러가는 감정들이 어떻게 수집이 되었는지도 비교 분석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첫놀이 어떤 것들이 있었고 나는 어떤 그림들을 그렸고 또 그리고 우리 반은 어떠했는지도 비교해서 볼 수 있고 이게 우리 반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친구와도 비교해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었던 식사량도 수집이 되는데요. 아이들은 내가 일주일 동안 어느 정도 식사를 했는지 또 내 친구와 비교해서 볼 수 있고 또 우리 학급과 비교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어떤 메뉴, 또 싫어하는 메뉴, 그런데 우리 학급과 친구와 비교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이러한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분석된 정보들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또는 편식하는 식생활을 지도하기 위한 자료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아이들이 보다 즐겁게 식사할 수 있도록 식단을 구성하는 데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또 유아들은요, 자신들이 이러한 그 결과들을 보면서 친구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는데요. 그 응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친구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선택한 친구에게 텍스트를 쳐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좋아요라고 하는 이모티콘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그러면 나는 친구들에게 받은 메시지와 이모티콘도 있겠지요.
네, 여러분들도 SNS를 통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차용해서 아이들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맥락의 컨텐츠를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요. 편리하게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도 해드리고 사용하면서 아이들의 개별 맞춤 돌봄과 교육을 실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또 좋아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개발했던 스마트 에듀케어 플랫폼은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책 연구로 진행되었던 스마트 어린이집 모델 개발의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개발된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는 기관들에게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사용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보시고 계신 QR코드를 스캔해서 구글 폼으로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저희 교육지원팀의 선생님들께서 직접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구글 미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를 입력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나라의 미래라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엘빈 토플러가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는 아직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큰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어린이를 돌보는 중요한 인적 자원인 부모와 교사의 스트레스가 아동의 학대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방법은 양육과 교육 과정에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에듀케어 플랫폼 트레저 맵을 통해 자연스럽고 스마트하게 어린이와 부모 그리고 교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